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팬더입니다. 예,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GTX 평택역 실현, 평택, 오송, 천안, 아산 정차. 예, 오늘 방송은 4월 4일 방송입니다. 3월 마지막 주차에 대한 얘기를 4월 초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기본계획 2040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변, 강변, 여가 공간 늘리고 130개 전철역 중심의 생활권 구축, 그래서 초광역 연결 사회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술을 활용하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2040 계획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해수욕장 7개 해수욕장, 또 379km의 해안, 그 다음에 국가 하천, 그래서 물의 도시를 살려보도록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다핵 구조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130개의 도시철도역들에 대한 임팩트, 좀 컴팩트 시티, 좀 역을 좀 임팩트 있게,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좀 고밀화 계획으로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130개 정도 되는 도시철도역. 그런 거하고 이제 첨단 기술 도입하겠다, 녹지 공간 확보하겠다. 이제 부산의 인구가 원래 예전에 그 2002년에 2004년에 수립한 건 2020년이 되면 인구가 450만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현재 부산의 인구는 3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그냥 그대로 둔다라면 302만 명 정도로 향후 2040년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줄어듦을 좀 방지하고 현재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늘리기 위한 이런 어쩌면 전략적으로 잘못하면 도시가 후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 도시 계획 인구라는 건 어느 지역에서 또 빠져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또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항상 펼쳐집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인구를 전부 다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7천만 명, 8천만 명 이런 식의 인구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40년이 됐을 때 400만, 350만을 가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과 동시에 부산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고령화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부산시 앞으로 향후 과제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은 밑그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관리 계획은 이거보다 조금 더 촘촘한 말 그대로 뭐 정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고, 이 안에 뭐 도시계획관리 도로 같은 게 좀 포함되어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부동산에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통상 도시관리 계획은 잘 이렇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그 도시관리를 좀 볼 수 있다라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밑그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한다라는 거. 서울과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도 지하철 노선과 역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평택, 한국경제고요. 평택 동두천 GTX 연장 대나 윤 교통공약 급물살. 그래서 GTX 노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평택 동두천 GTX 연장 대나. 그래서 국토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역철도,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보면 광역철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되려면 현행은 반경 40km, 대도시권 중심부라고 하면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반경 40km 이내여야지만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국토부는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개념입니다. 50km로 완화하겠다 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윤 당선인이 또 말한 공약들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기사에 좀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봤더니
신호선은 뭐 동도천 연장하는 방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50km 연장 외에도 그 중심 서울 도심에 있는 서울역, 뭐 삼성역, 뭐 청량리역 요런 역 중심에서 1시간 내의 거리. 그러면 춘천 같은 경우는 7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거리라고 간정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택 또한 평택 지제역이 삼성역, 강남역 중심으로 현재 한 53km, 54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반경을 좀 그어보면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하려면 결국 약간의 시행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춘천이 나오면 나중에 뭐 천안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당분간은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에서 40km, 50km. 또는 여기 있죠. 표정속도 기준으로 중심부로부터 끝에서 끝이 아니라 중심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기준을 만드는 게 유력하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점을 강남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기점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노선, 그다음에 뭐 경춘선을 이용한 뭐 춘천선, 춘천, 그다음에 신호선 이런 천안까지도 뭐 각각 얘기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짤막하게 좀 멘트를 좀 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공약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밑그림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국토부가 이러한 발표들을 한다라면 시장은 조금 반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 나중에 발표가 되면 이미 이슈가 몇 번 있거든요. 예, 최대한 많은 이슈들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발표 나오고 나올 거 다 나온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리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예로 우리 상록수역 기억하시죠? 예전에 국토부에서 철도 모 국장이 이렇게 멘트를 따고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확정이 되는 이런 여러 중간중간 생기는 이슈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이해하면 될 것들은 되거든요. 그 될 것들을 조금 더 미리 고민하고 선점하시는 것들도 대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하면 2노선과 F노선은 신설 노선이에요. 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검토와 실현 여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A, B, C 또 D까지에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올해 특히 수도권 교통망에 있어서는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평택 5성 이북선화 사업구간 천안 아산역 일반 정차역으로 건설해서 일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 5선 연합뉴스입니다. 천안 아산역 일반 정차역으로 건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초 군안시설로서 계획을 했다가 그걸 일반 정차역으로 지금 설계를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용의 구간이 어디냐라고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평택 지제역입니다. 지제역이고요. SRT와 경부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거죠. 지제역에서 만나요. 지제역에서 만납니다. 지제역에서 만나고 오송에서 넘어가면서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갈라진다. 요 구간 여기는 2개선, 여기도 2개선, 여기만 하나잖아요. 이거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로 하나라면 위에서 내려오는 기차와 또 흩어지는 기차, 또 모이는 기차 많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평택 5선 이복선화 사업인데요. 이 복선화가 평면상에서 선이 2개가 아니고요. 위아래 선으로 들어가는 이 복선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정차할 수 있으니까 지하는 그냥 패스하자라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로 가는 걸 패스하느냐? 거기에 군안시설이 아닌 정거장으로서 역을 해달라라는 거고, 결국 그거에 대한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이렇게 종단상에서 열차 이렇게 가는 복선화입니다. 이렇게 복선화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복선화. 그 내용입니다. 평택 5성을 잇는 고속철도 이북선화 건설, 승강장 대피시설. 그러니까 승강장을 안 두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승강장을 두라 이거죠. 209 터키공사 SK 컨소시엄이 일반 정차역을 더해 수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존에는 대피만 가능한 지하 터널이잖아요. 그 지하 터널에서 군안시설,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시설로만 했다가 그래도 천안 아산에 수요가 있음을 감안해 보면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경기 이천 성남에서 준공연제 버스 달린다. 3,400, 4,100번, 4,103번. 평일 기준 5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하루 40회, 15분, 40분 간격. 이렇게 이동을 한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버스는 지금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철도, 지하철, 그 중에 지하철도 출퇴근이 용이한 지하철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KTX 이음 정책 반드시 유치하겠다. 총력전 펼친다. 파이낸셜 뉴스고요. 이게 동해선입니다. 동해선. 근데 내용은 중앙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KTX 이음 정차역 반드시 유치 총력전 펼친다. 청량리 부산 부전역입니다. 어디? 청량리역 부전역 2024년 말 완전 개통. 24년보다 25년으로 보셔야 돼요. 진행 상황들을 보면 완전 개통하려면 2025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부전역까지 가는 그 철도 라인이 동해 남부선이에요. 동해선. 근데 그 동해 남부선 하면서 기장군 일광역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도 작년에 일광역을 보고 그 일광 신도시에 있는 요 단지들을 보면서 언제 이런 기장군이잖아요. 군에서 이러한 신도시가 건설이 됐고 그것도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이 앞에 펼쳐지는 이런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요 그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작년 여름에 한번 느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부전역 정차 전에 KTX 2음이잖아요. 원래는 ITX급 열차인데 명칭을 KTX 2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6량짜리 고속화 열차가 가면서 부전역까지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가는 전에 하나 더 서달라. 꼭 쓰게 할 거다. 라는 게 기장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KTX 2음, 원래 EMU 열차입니다. 2024년 완전 개통. KTX 기장군이 정착에 유치를 총력을 하고 있다. 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KTX 2음 노선 청량리 안동 간 현재 운행을 청량에서 안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담 영찬이 마무리되고 하다 보면 서울 청량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2시간 50분. 요거보다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선 전동차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2시간 50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걸릴 수 있다. 제가 중앙선 철도 사업을 한 3년간 했습니다. 서운주 남원주 구간에 한 1년 했었고 중앙선 도담 영천의 영주역 중심으로 설계를 한 2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어디보다도 이 중앙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KTX 이음역에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은 물론
출퇴근이라는 지하철이 상당히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징성, KTX역이라는 상징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역이 정차에 따른 역 주변의 어떤 조금 더 임팩트한, 조금 더 컴팩트한 이러한 시설들이 모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그리고 그 KTX 역이 생기는 순간 기존에 있던 뭐 간이역들 아니면 중간역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뭔가 생기는 좀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중에 하나인데 저는 왠지 일광역이 조금 더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앞서 기장구는 다른 뭐 기장선, 노포 정관선, 기장선, 4호선, 작년 여름에 부산에 한 일주일 정도 내려가서 모든 지하철을 다 타봤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느낌이 다 머릿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고요. 노포 정관선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동남권 순환철도 때문에 여러 변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원래 당초 계획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램으로 이어지는. 근데 약간의 좀 변수는 있습니다. 동남권 순환철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KTX 이음, 중앙선, 특히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신설역, 중간에 생기는 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KR.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있거든요. 국가철도공단은 건설을 하는 겁니다. 건설까지만 하고 넘겨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딱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건설까지만 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 건설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별 전체 노선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요거를 좀 놓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청량리역, 국가철도공사 사이트입니다. 청량리역. 그래서 요게 중앙선입니다. 그런데 전동차가 같이 가는 중앙선이라 아무래도 KTX는 속도를 좀 많이 낼 수 없는, 그리고 전동차가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전동차 속도랑 KTX 속도를 좀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있고요. 나중에 그 전동차가 이제 원주역, 여기 원주는 설계할 때는 남원주역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냥 원주역입니다. 원주역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전동차가 향후에 갈 예정이고요. KTX 이음 열차는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가냐? 수서에서 연결되는 수서 광주 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여주 원주선 생기면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 북부는 청량역에서, 서울 남부는 수서역에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주에서 제천까지 가고요. 요 빨간 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선들은 이제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여기는 빨간 선만 사는 겁니다. 빨간 선만 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빨간 선만 산다. 영천, 영주, 안동, 의성, 영천까지 오고, 신경주까지 오고, 송정까지 오고, 그 다음에 동해선 일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전역, 여기가 부전역입니다. KTX는 이거 타고 와서 부산역에 쓰는 거고요. 청량리역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부산 부전역까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맞죠? 무선에는 쓸 거고, 부전역 가기 전에 하나 정도 더 멈췄으면 좋겠다. KTX는 그렇게 잘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다, 좀 멈춰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참고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게 다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탄력받는 대전 옥천 광역철도 충청권 메가시티 성큼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아까 중앙선은 선로가 대부분 폐선입니다. 아니면 관광용으로 쓴다거나, 왜냐하면 중앙선의 수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경부선은 중앙선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기존 선로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경부선이거든요. 중앙선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의미가. 그런데 이 대전역 중심, 대전, 서대전 이렇게 있는데, 대전역 중심의 경부선, 이건 호남선이잖아요. 경부선에 있는 선로를 활용하면서 대부분 다 KTX, 그리고 이복산화되면 KTX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발, 수원발 이런 KTX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차의 노선은 운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경부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새마을 무궁화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열차가 이제 못 다녀요. 아예. 열차가 없어요. 노후화돼가지고. 그러면 이 선로를 버릴 거냐. 화물열차 다닙니다. 운행했으면 좀 찾아봐야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무궁화호가 하루에 막 10대 정도 다녔던 이런 노선들인데, 이제 무궁화호도 없으면 선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쩌면 여기도 광역화되는, 그러니까 대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선로 이용, 그리고 무궁화호가 안 다니는 이러한 것들의 대체 효과로 이러한 광역철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호선 같은 거, 전동차 같은 게 뭐 두량이나 내량이 하나의 편성입니다. 그게 노선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전 옥천 광역철도라고 썼잖아요. 이게 충청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요쪽이에요. 요쪽. 근데 요거는 명칭을 좀 달리 불렸어요. 대전 옥천 광역철도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광역철도의 의미는 뭐냐? 기존에는 무궁화호 일반 열차가 다녔던 건데, 광역철도가 다닌다 그러면 1호선 같은 전동차, 2호선도 같은 겁니다. 그러한 전동차가 탑니다. 기존 선로를. 얼마큼? 두량에서 내량이 하나의 편성이 돼서, 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수가 하루에 한 40대까지, 많으면 60대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에는 한 10분 간격, 15분 간격, 평상시에는 2, 30분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개념은 지하철 개념이라는 겁니다. 요금을, 우리 1호선 타는데 요금을 따로 내진 않잖아요. 맞죠?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기 또한 일반 대전에 갔을 때 대중교통 또는 지역에서 다른 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 교통과의 환승, 이렇게 바뀐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무궁화호 요금이 2천 뭐 얼마였거든요. 그 요금 내고, 뭐 버스 타고 요금 내고, 지하철 요금 또 내고 안 탄다는 거죠. 근데 하루에 운행 수가 10대. 근데 그게 40대, 60대 늘어난다. 근데 지하철도 요금이 환승된다.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역철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대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오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요런 세천옥전, 기존에 약간 시골 같은, 약간의 좀 거리가 있는 곳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점차 어떤 거주, 주거의 기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액 투자 아니면 이런 좀 약간 거리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준다라면, 그리고 이게 노선이 길다 보면요, 중간에 역이 더 추가가 되거나 중간에 새로운 주거 이런 계획시설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옥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대전역, 그 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 여기 1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2단계, 그 다음에 여기 3단계,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옥천역, 예, 여기는 경부선을 활용한 요길입니다, 요길. 예, 그래서 경부선을 연장하는 골자다. 기존 선의 선로 용량을 활용해 광역철도 운행을 위한 예, 시설들을 설치하고 정거장을 정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중투 심사 통과하는 건 좋았는데 넘었지만 조건 부과제가 있었다. 뭐냐면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신규 사업은 타당성, 이거를 국가 예산을 넣어도 되는지를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계획이 한 490억인데, 예, 이게 조금만 넘어도, 이거는 원점 재검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딱 금액이 넘지 않는 정도의 규모만 일단 진행을 해서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정역, 옥천역 간 소요시간 15분, 1일 총 운행 편도 기준. 항상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편도냐 왕복이냐. 46회다. 이 정도 느낌이면 출퇴근 시간에 한 15분 간격. 맞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25분 간격.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러면 예전에 무궁화호에 비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뭐 64회 뭐 이런 것들 무궁화호는 없어졌다,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인원이 늘어날 거고 주변역도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여기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타고 세천이나 옥천에 갈 일은 없지만 반대로 옥천이나 세천에 계셨던 분은 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 중심으로 놓고 이러한 노선들이 생길 때는 요 중심을 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조금 금액이 낮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업 신청 한번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간 178억 적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업 신청 인천공항공사 도철도 면허를 반납하겠다. 정기운행을 중단한다. 필요하면 부정기 운행을 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1터미널 하고 2터미널이 있죠. 2터미널은 옆쪽으로 한참 가야 되고 여기는 1터미널입니다. 더 위쪽이 이제 2터미널이고 여기서부터 용이 무의도까지 연결되는 게 자기부상 열차예요. 6.1km. 원래 이 자기부상 열차는요, 이거를 태워서 돈을 받겠다라는 개념보다 실증화 사업입니다. 실증화 사업. 우리나라에 자기부상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트 용역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수요가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 적당한 구간에 이런 자기부상 열차를 하는 거고요. 이게 약간 살짝 뜨는 거예요. 한 8mm 정도? 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거에 대한 노선 계획을 제가 했어요. 노선 계획을 한 2년간 자기부상 열차 노선 계획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선로 계획도 했고요. 중간 계획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철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 되게 많이 했던 사업이고 이 현장을 진짜 수십 번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원래 목적이 수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 부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쾌적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경전철 사업들을 보시면 뭐냐면 궤도 차륜, 철제 차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레일 타고 가는 거죠. 그러한 경전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선 같은 고무 차륜이 있어요. 그냥 바퀴로 가는 겁니다. 자가용 바퀴처럼 고무로 고무 차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몰에서 하나 모노레일 같은 게 달려서 가는 것도 있고요. 요것처럼 떠서 가는 것들도 있다. 그런데 승객이 얼마나 쾌적하게 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속도를 얼마큼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이러한 어쩌면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인천공항 자기부상이고, 요게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중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뭐 정기적으로 타든 안 타든 운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 철도처럼 그냥 필요에 따라 하루에 몇 번 운행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뭐 예산이 이렇게 크다, 인천공항이 적자폭이 크니까 손 든 거죠. 못하겠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겠고, 뭐 인천시가 아예 그래 뭐 그렇게 하면 폐업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뭐 철거를 하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하지 않고 나중에 상황들을 좀 보겠다라는 거고, 그 도시철도가 아닌 궤도 운송수단, 그러니까 일반 철도처럼 필요에 따라서 운행하는, 탄력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또는 관광, 그리고 곧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관광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국가가 또는 인천공항공사 또는 인천시가 조금 더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기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부상철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운행을 지금 정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타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도, 공항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요, 이제 이번 한 주의 얘기를 좀 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GTX 평택역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저는 다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택 5성 천안 아산역, 저는 처음에 이렇게 지하로 가면서 이러면은 열차가 2대 갈 때 하나밖에 쓰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정말 고민할 때가 왔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 해양 자원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싣고 갈 것이냐,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이냐, 그러한 여러 생각들이 좀 드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4월달 한 주도요,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브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제가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곧 우리 그 역세권 아마 이렇게 해서 조금씩 궁금한 것들을 내용 가지고 나서 얘기를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